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인류세라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우리가 우리 행성의 과거,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거든요.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질학 기록에 영원히 남을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심지어 우리가 직접 붙인 이름이라면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스케일이 엄청나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바로 이 강력한 용어, 어쩌면 지구의 새 이름이 될지도 모르는 이것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인류세입니다. 2000년에 화학자 파울 크루첸이랑 생태학자 유진 스토머가 처음 제안한 개념인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인간의 활동이 이제는 지구 전체를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지질학적 힘이 되어버린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은요, 나오자마자 정말 학계를 넘어서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규모를 너무나 정확하게 딱 짚어냈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환경 문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행성 전체 시스템이 통째로 뒤바뀌고 있다는 거의 선언 같은 거였죠. 인류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딱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숫자 6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물 멸종 사태가 지구 역사상 6번째 대멸종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세는 바로 이 끔찍한 현실의 또 다른 이름인 셈이죠. 자, 그런데요. 인류가 지구를 바꿨다. 이 정의 간단하고 명확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뜨거운 논쟁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그래서 그 책임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건데? 여기서 첫 번째로 딱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이 책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모두가 똑같이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만든 어떤 특정 시스템 혹은 특정 역사 속 인물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걸까요? 인류세라는 말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반면 자본세라는 말은 바로 그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콕 집어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세라는 용어를 지지하는 쪽의 핵심 주장이에요.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건 결국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들은 서구의 식민주의나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그 특정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이 문제의 진짜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학자 디페시 차크라바르티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비판 맞는 말이긴 한데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하고요. 물론 역사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이미 특정 시스템이나 이데올로기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말 그대로 폭주하는 힘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렇게 책임 문제를 넘어가면요, 논쟁은 이제 우리 인류의 능력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두 번째 핵심 논쟁거리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래, 인간의 독창성으로 문제를 만들었으니 우리 기술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 이 위기 자체가 우리가 결코 지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야 라고 하죠. 전자를 좋은 인류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후자는 우리의 한계와 취약성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놀라운 주장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인류세는 최초의 진정한 비인간 중심적 개념이다. 아니, 잠깐만요. 이름부터가 인간의 시대인데 어떻게 비인간 중심적일 수가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데요. 티모시 모톤의 논리는 이겁니다. 인류세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이 행성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대한 폭풍이나 녹아내리는 빙하나 아니면 바이러스처럼 다른 힘들의 영향을 받는 아주 취약한 존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직시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인간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비인간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류세는 단순히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아예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왔던 방식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셈입니다. 특히 여러 학문과 지식 사이에 있던 그 오래된 벽들을 허물어뜨리고 있죠. 예를 들어 자연과 문화를 딱 잘라 나눌 수 있다는 생각,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화가 이제는 자연의 일부,
그것도 아주 강력한 힘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우리가 댐을 짓고 숲을 밀어버리고 대기 성분을 바꾸는 이런 문화 활동들이 지질학적인 힘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둘은 완전히 얽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비유가 바로 지식의 군도라는 말입니다. 군도가 뭐죠? 여러 섬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인류세라는 이 거대한 문제를 풀려면 이제 각 학문 분야가 따로따로 외딴 섬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하나의 군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 타임라인이 그 점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인류세가 언제 시작됐냐? 이 질문 하나에 답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고학, 역사학, 지구과학, 이 모든 분야의 도움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을 시작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책임의 문제나 위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우리는 결국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류세는 그냥 과거를 진단하는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우리 세대에게 던져진 거대한 도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 응하려면요,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트로포신, 그러니까 인류에게 이제서야 보이게 된 것들이라는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서는 좀 무시되어 왔지만 아주 오랫동안 인간과 자연은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고 봐왔던 그런 다양한 세계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존 아와준 완피 지도자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강은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는 형제를 죽이지 않는다. 와, 상호연결이라는 추상적인 말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죠. 이분들에게 자연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인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세냐, 자본세냐, 기술이냐, 성찰이냐, 이런 논쟁에서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류세라는 개념의 진짜 가치는요, 바로 이 개념이 우리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결국 인류세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 거대한 질문을 던지죠. 과거의 방식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이 숙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의 틀을 깨고 생존 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